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처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22년 제9대 도봉구의회 임기를 시작한 후 상반기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던 도봉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시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청에서 모집하는 청년 구정체험단 신청 자격이 대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약 한 달여간 진행되는 청년 구정체험단 모집이 지난달 마감되고 며칠 전 약 80여 명의 대상자와 약 20여 명의 예비 대상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사회 경험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청,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약 한 달 정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체험 활동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민원응대, 서가, 기록물 정리, 복지 행정 업무 보조 등 구정 업무 전반을 경험하며 행정과 직업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 두 번에 걸쳐 대상을 모집하고 선발하여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청년 미래과에서 청년 구정체험단이라는 사업명으로 도봉 청년들의 행정 실무 경험을 높여주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구정체험단이라고 정하고 대상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 구정체험단이라는 사업명이 무색하게도 신청 자격을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경기 푸른 미래관에 거주하는 국내 소재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도봉구와 유사하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 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행정 경험과 직업 체험,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우리 도봉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 차별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바로 나오는 30% 정도의 청년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이 청년 구정 체험단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몇 곳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대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신청 자격을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으로 변경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강북구 경우를 보면 강북구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9세까지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청년에게 사회 경험과 복지, 행정 업무 등의 경험을 위해 마련된 청년 구정 체험단 사업을 이름만 청년 구정 체험단으로 부를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 등에서처럼 청년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자격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변경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봉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봉구민회관 또는 관내 체육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비용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비용 할인이 되는 경우에도 강사에게 돌아가는 강사비가 감소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다양한 주민강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관과 구민회관, 체육센터 등의 많은 주민강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강좌가 주민들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영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아동에서부터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강좌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 강사들이 초급반부터 고급반에 전문 강사반까지 수준에 맞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설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수준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더 저렴한 프로그램 참가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체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은 등록 전쟁을 치를 만큼 인기가 높아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군은 조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비와 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할인 제도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50% 할인, 두 자녀 30% 할인 감면 혜택에서 두 자녀도 50% 감면이라는 서울시 정책 확대로 감면 비율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에 높은 수준의 각종 강좌를 즐길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며, 더욱이 다양한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에도 모두가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 대부분에서는 강사와 강사료 계약을 수임료에 대해 비율로 배분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강료에서 센터와 강사 간의 50대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눈다든지 또는 40대 60의 비율로 나눈다든지 하면서 강사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등록 수강생의 수강료를 통해 비율 배분 형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사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면 강사에게 더 많은 강사료가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와 비슷한 제도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국가정책으로 조례로 정해서 수강료를 감면받는 주민이 발생하면 강사료는 그만큼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받아가기 때문에 실제 강사료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전문 강사에게는 수업이 들어줄 수 있는 감면 대상자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업의 질과 강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한다면, 한 달에 4만 원 수강료를 받는 아동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센터와 강사가 50대 50의 비율로 강사료를 나눠서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다면, 강사는 한 명의 수강자에게 2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강사는 매월 20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동은 2만 원의 수강료만을 내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강사에게는 1만 원이라는 강사료가 돌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정원 10명이 모두 다둥이 카드 소지자라면 강사는 10만 원 강사료만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강료 감면 혜택이 있는 아동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강사는 강사료의 손해를 받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면 아동을 받지 않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역으로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 차별을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본래 의도했던 출산율 제고에도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사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 정책이나 제도로 정해진 수강료 감면으로 인해 수업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사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참여 수강생에게는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센터 대 강사의 비율로 강사료를 책정했다면 감면 대상자의 감면율에 상관없이 강사에게는 원 수강료에 따른 비율로 강사료를 나눠서 지급해야 하겠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그 부담을 감수한다거나 부족분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도봉구도 추경 예산을 통해 주 5일 점심을 위한 양국비와 중식 도우미 인건비 등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 주 5일 무료 점심이 제공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하고, 더욱이 어르신복지관 등을 이용하며 유료로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논의는 지난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각 정당마다 주 5일 점심 제공, 주 7일 점심 제공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의 방향성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였고, 어제 끝난 예결특위에서도 주 5일 경로당 어르신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본회의 예산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7월부터는 각 경로당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 5일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결식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 끼라도 따뜻이 식사하실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서 경로당 주 5일 점심이라 식사 제공이라는 결과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과 정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발생하게 될 우려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게 된 건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오게 될 것이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한 끼의 식사가 절실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에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최소 차상이라든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돼야지만 무료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은 무료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등에서 무료급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여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른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나눈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회원에 등록할지 안 할지는 어르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점심을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눠진다면 이것 또한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입니다.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은 경로당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후를 즐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무료급식과 유료급식으로 나뉘고,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점심을 유료로 사 드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 어르신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을 제외하고 4,000원으로 식권을 구입해야만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과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여부로 구분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료급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선정 기준을 대폭 더 낮추고 대상을 더 넓혀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관 등에서 유료로 점심을 사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전액이 안 된다면 일부라도 금액 지원을 통해 점심 식사 비용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주 5일 점심을 드시는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지원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균 2,00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3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균 1일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구립 어르신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부터 어르신 상담, 자원봉사 관리,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 인력이 매우 부족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권역별 구립 어르신복지관 4곳, 구립 어르신복지관과 같은 규모의 어르신 문화센터 1곳이 어르신 이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은 규모나 시설, 예산, 인력 부분에서 구립시설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도봉구 노인복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는 규모 있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어르신 복지, 취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권역별로 구립 어르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어르신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봉구의 특성에 맞게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를 위해 지역 밀착형 복지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립 어르신 복지관들은 복지관별 평균 2천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평균 2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복지관별로 평균 한 30여 개가 넘으며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어르신 상담, 경로식당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및 자원 개발 등의 업무로 매우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구립 어르신 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사회복무 요원을 제외하고 나면 8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중 1명은 노인 일자리 담당자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전담 계약직 직원이고 또 경로식당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빼면 관장을 포함해 5명의 직원으로 어르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르신 복지관 5명의 종사자 중에서도 1명은 관리자인 관장이고 또 1명은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인으로 실제 어르신 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행은 일반 서무를 보는 사무원 1명을 포함해도 팀장급 1인에 사회복지사 1인으로 총 3명이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르신 상담, 사례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개발,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 인력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원에 최소 사회복지 인력 1명 이상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과 회원관리, 상담,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에 현재 어르신복지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제9대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성장과 도봉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부의장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과 행정을 더 철저히 살펴보고자 노력하며 도봉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년여의 부의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도봉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남은 임기도 처음 시작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